자, 이번은 4단원 수목 생장의 환경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쉬울 거예요. 아까 호흡 보다가는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그 광합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식물만의 그런 특별한, 녹색 식물만의 그런 특별한 특징을 이제 이 중단원에서 했었고, 그렇게 만들어낸 에너지를 써서 식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디에서 식물이 어떤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제 또 호흡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세 가지 과정, 뭐 유기호흡에서 보통 말하는 거죠. 무기호흡은 깊게 안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깊게 봤어요. 실제 인문계에서는 무기호흡까지 보는데, 그리고 그 호흡의 이런 순서나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대충 요까지 보는 겁니다. 온도, 온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 온도에 따라 광합성과 호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순 생산성의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핵심 질문. 나무가 가장 잘 자라는 온도는 몇 도일까? 왜 너무 높은 온도에선 잘 자라지 못할까? 자, 온도가 높으면 호흡량이 늘어납니다. 물론 광합성 양도 늘어나요. 근데 그 호흡량이 늘어난 양이 더 빨라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광합성의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식물의 호흡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또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10도가 상승할 때 증가하는 호흡량의 증가율을 뭐 이제 10도, 그러니까 Q가 차이라는 거거든요. 그 10도 차이 10도 Q10이라고 Q10 값이라고 하자. 대부분의 식물이 5도에서 25도일 때 Q10 값이 2.0에서 2.5 정도를 나타내요. 10도가 상승할 때 호흡량이 2.5에서 2.5배가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5도에서 25도 안에서 10도가 상승하면 2배. 그러니까 5도에서 15도는 2배. 15도에서 25도가 2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5도에서 25도는 사실상 거의 4배 이상의 호흡량이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식물이 죽지만 않으면 또 반대로 온도를 줄여주면 호흡을 적게 하는 겁니다. 식물이 그렇게 또 살아가요.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데 식물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온도와 광합성. 수목의 광합성은 대체로 0도씨 부근에서 40도씨 범위까지 일어난다. 40도가 넘으면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일어나더라. 최적 온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아니면 또 높으면 광합성 양은 줄어든다. 그렇죠. 0도 밑으로 떨어지면 얼어 터지는데 어떻게 광합성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살아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식물들이 있어요. 눈 속에서도 살아남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수종마다 최적의 온도가 다른데 온대 지방, 우리나라 같은 데죠. 이런 데는 15도에서 25도일 때 가장 높은 광합성 양을 보이더라. 햇빛에 직접 노출된 양엽이 이제 햇빛이 있을 때 색소가 진해가지고 이제 두껍고 색소 진한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양엽이라고 했죠. 넓은데 얇은 애가 듣고 넓은데 얇고 좀 흐릿한 애들이 음엽,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양엽의 최적 온도가 그늘에 있는 음엽의 최적 온도보다 당연히 높겠죠. 왜? 양엽이 빛이 있을 때 광합성 효율이 높으니까요. 최적 온도 더 높더라. 그리고 열대 지방의 수종은 당연히 최적 온도가 온대 지방보다 높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자, 추운 곳에 살아는 고산성 수종은 영하 6도에서도 광합성이 가능하더라. 자,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살 수 있도록 살아야 되니까요. 경쟁의 형태가 다른 겁니다. 자, 광합성의 최적 온도가 15도 정도가 된다. 살 수는 있지만 가장 적당한 온도는 15도일 때더라. 같은 수종이더라도 해발 고도가 높아 더 추운 곳에 있는 나무는 최적 온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추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자, 처진 자작나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작나무인데 밑으로 잎이 쭉 처져 있겠죠. 뭐 가지가 뭐 이런 애들일 겁니다. 해발 고도 600m에서 자라는 나무는 최적 온도가 17도인데 1900m, 그러니까 한라산급 되겠네요. 이런 데서 자라는 나무는 14도다. 같은 나무인데 최적 온도가 다른 거예요.
발삼 전나무. 자, 발삼이라는 전나무가 있는 겁니다. 뭐, 선생님도 처음 들어보네요. 해발 고도가 750m인 부분부터 1500m가 될 때까지 점점 올라가면서 최적 온도는 줄어들더라. 100도가 상승할 때 온도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장소에 따라서 최적 온도가 변화가 되는 게 식물의 또 특이한 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케냐 선수들이 달리기 잘하죠. 고산에 하니까. 그러니까 피 속에서 그런 뭐랄까 산소를 빨아당길 수 있는 적혈구의 능력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그 케냐 사람들도 내려와서 오래 살면 세대가 지나면 그런 능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런 영향이 있는데 나무도 그런 게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온도와 수목의 생장. 자, 수목이 광합성을 통해 얻은 유기물, 이 유기물이 포도당이 되는 거죠. 이 포도당은 일부는 이제 삶에서 쓰죠. 이거 광호흡이라고 하죠. 광호흡. 남은 양은 생장으로 이어진다. 세포가 이제 뭐 크고 분열하고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총 광합성 양은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가 이제 높을 때 잘 많이 하는 건데 호흡량도 온도에 비례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광합성 양도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다가 멈출 건데 호흡량은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뭐 이 차이가 일종의 순광합성 양이 되는 건데 이 차이가 이 차이 값이 가장 높은 지점이 최적 온도가 되는 거예요. 최적 온도. 네, 그걸 요 그림으로 그린 거죠. 호흡은 0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호흡을 하는데 60도가 넘으면 나무가 죽더라. 60도가 넘어서 없는 이유죠. 60도 넘으면 죽는 겁니다. 자, 광합성량은 0도 밑에, 그러니까 0도 밑에서도 빛이 있으면 광합성을 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는 겁니다. 50도가 넘으면 광합성도 못할 만큼 엽록체가 다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엽록체는 파괴도 사는 온도가 60도, 50도에서 60도 사이가 되는 겁니다. 요 차이가 가장 큰 구간, 대충 18도쯤 되겠죠. 18도. 그리고 30도. 이게 일반적인 식물이 광합성을 가장 잘하던 그런 구간이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식물마다 다릅니다. 답을 외울 수가 없어요. 얼추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아래로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겁니다. 수목은 야간에는 광합성이 없고 호흡만 하게 되는데 광합성 중에서도 암 반응은 합니다. 어, 광분의 반응, 명반응을 못하는 거죠. 야간 온도가 주간보다 낮아야지 수목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 야간에 온도가 높으면 호흡을 많이 한다고 하죠. 호흡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사용이 되죠. 에너지를 쓰면 식물은 점점 굶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야간에 온도가 높으면 만들지는 못하는데 소모되기만 하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게 되겠죠. 야간에 온도가 낮으면 좋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런 도시 지역은 열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야, 한 두 달 뒤에 다가올 건데 좀 선생님 걱정이 됩니다. 온대 주기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호흡량이 늘어난다. 광합성량도 늘어나는데 호흡량이 늘어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 요걸 순광합성량이라고 부르고 순광합성량이 많은 온도 지점이 최적 온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 배울 건 다 배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온도 파트 마치겠습니다.